자, 이번에는 가정경제의 핵심인 고정비용 중에서 아주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돈이죠. 바로 보험에서 새는 돈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듣기 전에 본인이 이제 그래도 한 달이라도 재무설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본인의 보험 뭐 평가해 본다면 어떤가요, 지금? 점수로 치자면 한 100점 중에 한 70점 정도는 되지 70점? 않을까? 직접 보험 공부하신 분이니까. 네. 지금 보험은 거의 본인이 선택해서 한 게 많으시겠네요. 예, 제가 다 선택을. 네. 이 생활 속에서는 셀 수 있어요. 본인 또 스타일도 이렇게 유지하고 해야 되니까. 근데 보험 쪽에서는 제가 굉장히 좀 똑소리 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기대가 제일 큽니다. 높지 않을까. 네네네.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어요. 보험 얘기 나오시니까 또 이미지 반전하셔야 됩니다. 자, 광혁 씨 보험 어떻든가요? 전문가 여러분들. 최근 날씨가 매우 덥잖아요. 네. 그래서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먹고 싶어서 팥빙수를 시켰는데 네네. 팥빙수를 시켰는데 세상에 팥이 없어요. 팥이 없다는 거는 진짜 메인이 제일 없다는 중요한 게 뜻이잖아요. 없는 그건 제일 거죠. 중요한 게. 굉장히 확신하고 들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자, 권혁 씨의 가족 보험 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뭐가 많네요. 하이콜 목돈 말이에요. 본인 것만 본인은 하나, 둘, 셋, 넷. 본인은 7건, 아내는 달랑 1건. 그냥 결혼 전에. 결혼 본인이 전에. 들은 거예요? 네. 결혼 전에? 네, 결혼 전에. 네. 저 정도의 연배면은 본인 뭐 건강 신경 잘 안 쓰잖아요. 근데 보험을 상당히 많이 드셨어요. 많이 약간 챙기셨네요. 그 케어 받는 걸 좋아해서. 네. 그러면 아까 본인 점수 얼마 준다고 그랬죠? 90점이요? 한 70점. 자, 우리 권혁 씨 보험 점수 몇 점 주시겠어요? 많이 들여서 40점. 많이 점이요? 네, 40점. 야, 확실한 건가요? 아니, 저희를 잠깐만.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잠깐 우리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본인께 한 38점 되고 아내가 한 2점 되지 않을까? 그치, 보험을 공부하신 분이니까는. 그거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정도 되지 않나요? 권혁 씨 점수 30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분 점수 50점. 와이프가 저보다 더 높고. 예. 아내가 50점이에요? 그 딸랑 하나 있는데 50점. 전 딸랑 하나 있다고 계속 왜 이거 하나밖에 없냐. 계속 놀리셨죠. 지금 뭐 그 진단 결과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지금 권혁 씨 가입되어 있는 가족의 보험 개수는 총 7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변경을 해야 할 건수는 1건이고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 할 건수는 3건.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할 건수는 3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맞네요, 빨간색이 일단 절반. 저는 우리 권혁 씨가 가입한 그 이제 상품들을 보면서 매우 고민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적나라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 그 권혁님 가정에도 두 개나 있어. 가입되어 있는 이 종신보험 3건 중에 2건이 CI 네요. CI 종신보험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네. 거기에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갱신형 특약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대 진단비. 이 또한 보장 범위가 가장 좁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 다물으시죠. 저희가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이제 CI 보험이랑 갱신이거든요. 예, 지금 두 개의 얘기가 같이 나왔죠. 지금. 네, 같이 나왔어요. 아주 답이 없네요. 네. 근데 혹시 CI 보험은 어떤 보험인로 알고 가입하시게 된 계기예요? 그냥 안보험이라고만. 그냥 안보험? 안 걸리겠네, 안 안보험인데 걸리겠어. 안보험인데. 안보험인데 뭐 보장 조금 몇 개 더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보험으로 오해를 하고 가입을 하신 거잖아요. 이 CI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안보험은 중대한 암으로 이렇게 보장이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암이라든가 고해감이라든가 소해감에 비해서 이 보장받는 내용들이 약관상에 보게 되면 굉장히 까다롭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을 혹시 약관을 한 번쯤은 펼쳐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에휴, 그래도 전문가 그럼요. 과정을
사실 등장 밑이 어둡다고 제 약관은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럼 누구 약관 보셨어요? 남약관 이런 거. 남약관 이런 거. 아, 남자 거를 또 왜 봐? 와이프 실손 세더라고요. 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암이란 악성 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윤 파괴적 증식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암 세포가 1.5mm 이상인 그게 뭔 말이에요? 뭐 치면 뭐요? 침윤 파괴적 증식. 침윤?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암 세포가 이 우리 그 기관으로 파고 들어갔느냐, 전이가 아니라 파고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암이 될 수도 있고 암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암인데. 그 정도는 죽기 직전 아닌가요? 그걸 가입하셨어요. 그 요건이 중대한 암이라고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네, 거예요. 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 받기가 까다롭죠. 이렇기 때문에 암보험으로 혹여라도 오해하고 가입을 하셨다라면 꼭 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챙겨보실 필요가 이거 있죠. 몰랐다면 그러니까 혹여라도 네. 내가 암에 걸려 암 진단을 받아서 마침 보험 있어 했는데 딱 청구를 했는데 여기는 이 중대한 암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되게 강하게 들어맞은 기분.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아니라 네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있나요? 네, 우리 지금 가입하신 상품에 중대한 암, 주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급성 심근경색이라든가 뇌출혈이라고 하는 건강 특약들이 있거든요. 이 특약들 보험료 납입 방법은 갱신,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아이고. 오, 야. 아이고. 그건 갱신형인 건 알고 있었어요? 사실 몰랐어요. 금액이 아, 갱신형도 모르죠. 얼마나 갱신하는 거예요? 3년 갱신, 3년 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데 이게 80세 만기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 3년에 한 번씩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고 이걸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80세까지 평생 보험료를 내셔야 하는 거예요. 난 처음 봤다 이렇게 어두운 거. 그게 계속 오른다는. 갱신해야 말씀이시죠? 되는. 계속 갱신이 돼. 왜냐면 또 나이는 계속 또 올라가고 그렇죠. 거기에 네. 맞게. CI 종신보험에 있는 암 진단비가 무조건 받기 어렵다. 이렇진 않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최근 이런 분쟁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감원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분쟁 사례들에 대해서 소비자의 입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좀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네. 솔직히 CI 보험도 가입을 해서 활용만 잘하면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라 우리 지금 권혁 씨가 생각했었던 보험하고는 맞지가 않죠. 네. 그럼- 그럼 누가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권유하셨어요? 예, 아는 동생의 이제 지인을 통해서 모르는 분이네요.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냥 남이야. 아는 동생이 그냥 완전 나뉘고 싶네요. 네, 그냥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그 지금 보험 들었던 그 영상 편지 한번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댄스 학원 차렸다고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조만간 안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신보험이 3건이었죠? 예, 근데 하나가 변경이에요. 지금- 저거는 CI 보험이 아닌가요? 상품 내용을 보니까 딱 순수하게 사망 보장으로 약 7,700만 원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저희가 흔히 알종신이라고 하는 상품을 가입을 알종신은 하셨는데 뭐예요? 그냥 오로지 사망보험금만 나오는 그러니까 본인은 진정한 혜택 못 받는 정신보험이네. 네, 본인 혜택을 못 봐요. 제가 저 서울에 댄스 학원 차린 그분한테 들었는데 거예요. 알종신? 네. 뭐라고 혹시 저는 저축성 보험을 또 저거를 저축성 보험이라고 가져와서 저는 저게 저축성 보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금액도 크니까 굉장히 뿌듯하셨겠어요. 네, 저축이 그래서 되는 좀 참 알차게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축성 상품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잖아요. 이 종신보험은 절대 저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상품 설명서에 저축 상품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구나. 괜한데 그 투자하고 사업비가 있었는데 높대요. 저 상품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할 때는 죄송하지만 돌아가셨을 때 남은 가족에게 갔을 때가 가장 효과적인 상품이에요. 죽기 전이거나 죽어야지 다 저한테 아니, 본인한테 못 받고. 네, 가족한테 가족. 가족한테.
식은땀 나네요. 네. 진짜 종신보험이네 저거는. 자, 다음으로 저기 뭐 유지가 이제 이목구비 보험. 이거는 뭐 뭐예요? 저기 뭐 성형, 이비인후과 성형? 이런 건가요? 저거 치아보험. 치아. 네, 치아보험으로 들었는데 네. 사고가 혹시 모르는 사고가 나서 이목구비가 그냥 치아뿐만 아니라 이제 눈, 코, 입 다 네, 하면 되거든요. 내려앉는다는 표현을 썼더니 아, 상해보험이라고 그러네. 네, 약간 그런 성격을 상해보험. 좀 네, 그런 성격. 아, 성형이 아니라. 저걸 가입하게 된 계기는 친구가 네. 야, 나 조만간 너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인생이 반생이 많이. 그래, 뭐 건달 친구 있었어 왜? 아니 친구가 이제 설계사가 됐다고.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외모에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또 얼굴도 맞아요. 본인이 또 잘생기고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름 이제 얼굴에 보험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얼굴 보험 드신 거죠? 예, 사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예. 많을 것 같아요. 나 저도 뭐 저기 뭐 어디서 빠진 얼굴은 아닌데. 아니 이목구비 보험은 어느 정도 돼야 보장을 해주는 거야? 뭐 그냥 내가 그냥 조금만 다쳐도 저기 이목구비 보험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렇지가 않고 얼굴에 한 30% 이상 흉터가 발생됐을 때 에? 그것도 상해로 그랬을 때 이제 치료비로 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해 당한 거랑 이목구비 보험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가 그래요. 나서 얼굴이 30% 정도 상해. 네, 이렇게 그렇죠. 망가지면은 예. 이게 상해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 상해 보험 중에 특약으로 또 이제 이게 안면부 추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보험료가 몇천 원 안 하는 아, 그럼 보험이 있어요. 저도 들어야겠네요. 특이하고 하나 조금 더 넣을 수 있구나. 사실 저로서는 전혀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이기도 하지만 우리 건혁 씨 같은 비주얼은 참 필요한 보험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은 저희가 유지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정리하거나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자, 이제 아내분 50점이었나요? 점수가?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내분의 보험 한번 보죠. 네, 아내분의 보험은 매월 55,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는데요. 2009년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핵심 테마가 숨어져 있어요. 뭐가요? 뭔가요? 과거 2009년 전에 가입한 건강보험의 실손 특약은 구실손보험이라고 해서 현존하는 실손 보장 내역 중에서 가장 범위도 넓고 보장액도 높게 되어 있어요. 아내분께서 가입하신 건강보험에는 운전자 보험도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대비 보장의 가성비는 오히려 건혁 씨보다 더 좋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점수를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실손보험이라는 게 몇 년 이전이요? 몇 년? 2009년 이자. 그게 보장이 가장 좋아요. 자기 부담도 없고. 아, 그러니까 보험을 한 방에 어디서 듣고 막 정리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요. 그 옛날 보험을 다 정리했거든요. 어디서 주소 듣고. 어디서 또 주워 듣었어요, 아니, 대표님. 어디서 동네에 막 이렇게 떠다니네. 그래서 이게 막 필요 없구나 이거 그러면서 싹 정리하고 정말 몇 개만 남겨놨거든요. 근데 다 옛날 보면 어느 분들은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장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고 나서 그래도 안 전문가의 되네. 좀 상담을 통해서 네, 그래서 실손도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2009년도 이전을 우리는 구실손 의료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도 3월까지 판매된 실손을 우리는 표준화 실손 의료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즘 이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품은 착한 실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특징들도 잘 구분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09년 전에 가입한 구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보장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고 100% 전액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표준화 실손보험으로 내가 가입을 했다. 그럼 그때부터 급여 항목에 대한 10%의 자기 부담금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근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신실손 보험에는 급여 항목에는 10%를 공제를 하고 비급여 항목에는 20%를 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제 금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 제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게 착한 게 아니네. 구실손 의료비가 굉장히 보장이 좋아요.
자, 보장이 좋다라는 것은 매 갱신될 때마다 갱신되는 보험료의 인상률은 높겠죠. 맞아요. 그럼 연령대가 높아져서 병원을 자주 가고 발병률이 높으신 분들이 만약에 구실손을 갖고 있다. 네. 그럼 보험료 인상폭이 굉장히 높겠죠. 네. 이러다 보면 이 구실손을 유지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 내가 조금 보장을 포기하더라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착한 실손으로의 위치 이동을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구실손은 자기 부담이 역시 100%, 그다음에 한도가 뭐 25만 원 회당 이렇게 해서 금액이 없었어요. 얼마까지라는. 그런데 지금 착한 실손은 연에 뭐 3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어가면 그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단점이 있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하고 고민을 같이 하신 이후에 이거를 전환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구실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보장 내용과 그리고 보험료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거를 뭐 정리할지 변경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권혁 씨의 보험 어떻게 또 리모델링이 됐는지 궁금하시죠?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네. 자, 리모델링 결과 보겠습니다. 뭐 확 줄었네요. 보험료가. 정신보험이 영원으로 바뀌었네. 권혁 씨의 총 3건에만 나갔던 그 종신보험이 무려 51만 원이었죠. 네네. 그런데 제가 10만 원의 건강보험으로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드렸냐면 기존에 보장이 잘 되지 않았던 암 진단비나 이대 진단비에서도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은 네. 뇌혈관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특히나 강조를 하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까지 3천만 원 이상 보장을 받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또 따로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 보험도 종합보험의 특약으로 구성을 하고 이 또한 보험료가 하나도 오르지 않게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보험료는 10만 원으로 충분했습니다. 50만 원을 10만 원이요? 네. 50이 10만 원이. 네네, 충분히 가능했어요. 미치겠죠, 그냥. 아, 돌아버리겠는데. 1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그걸 50만 원을 8년 네. 정도 아, 이렇게 8년. 그러니까 40만 원이니까 그럼 한 달이면 400만 원, 500만 원인데 58에 4천만 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참조를 하실 건 기존에 유지하셨던 20만 원의 종신보험, 즉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종신이라고 표현했던 네. 이 보험은 해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향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이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계약 변경을 하면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 정도로 쭉 유지된다. 보험료 안 내고 그렇죠.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그리고 그 돼요. 보험금은 이제 가족이 받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네. 네. 아, 다행이네요. 네. 야, 근데 보험 공부를 뭐 저는 한 달 했죠. 자, 다음은 아내분 어떻게 리모델링 됐는지 궁금하네요. 자, 아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실손 건강보험이 워낙에 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네. 안타깝게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 협심증을 보장할 수 있는 게 1도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필요한 거였는데. 네, 맞아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건강보험으로 이대 성인병, 그다음에 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질병 후유장애 네. 진단비까지 비갱신으로 비갱신으로 보완을 해도 월 보험료가 6만 원이면 충분히 보완이 돼서 아내분은 약 11만 원대 그런 플랜이 되겠습니다. 아, 잘 됐다. 아내의 부족함은 또 이렇게 예. 단돈 6만 원으로 채웠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 권혁 씨 보험 리모델링으로 드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 돈을 또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혁 씨 리모델링으로 찾아낸 새는 돈 얼마인지 금액 공개하겠습니다. 대충 뭐 우리가 느낌이 왔죠. $35만 140원. 아, 이게 한 달에 이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어우, 진짜 놀랍네요. 그걸 20년 납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와. 8천.
8천만 원. 네, 저희는 총량을 보면 더 뿌듯하죠. 아, 저 그걸 계산해야 되겠다. 자, 이제 보험 리모델링으로 찾은 새는 돈 35만 140원 현금으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쏜다! 폭파! 제일 기대되는. 자, 네네. 번호 눌러주시고요. 350 최첨단. 140. 네. 또 오라. 화끈하게. 돈부터 돈의 소중함을 안 거야. 돈의 소중함을 안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예. 여러분 저처럼 돈을 모으세요. 오케이. 보죠. 여기 비닐봉투에. 아, 비닐봉투에. 투명봉투에. 얼굴에 이제 피가 도네요. 이렇게 분홍색이 그죠? 분홍색이 됐어요. 얼굴이. 자, 이렇게 공부를 해도 허점을 찾기가 힘든 게 바로 보험입니다. 혹시나 내 보험 속에 숨겨진 비밀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홈페이지나 머니톡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라이프 스타일과 또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소중한 돈, 대략 뭐 78만 원 정도 네, 되는 그죠. 것 같은데 찾아내셨습니다. 앞으로 요 계속 세이브 될 거 아니에요? 요 돈 세는 네네. 돈이. 이 돈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지금 저희 샵이 5층에 있거든요. 네네. 건물 5층에 있는데 1층으로 좀 옮기고 싶어요. 네. 내년에 또 자녀 계획도 슬슬 계획을 하고 목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에. 그러네요. 네. 전문가님, 두 가지 계획이 뭐 이루어지겠죠? 내년에 매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최소로 필요한 자금이 5천만 원 정도고요. 아내분의 직업의 특성상 늦게 좀 퇴근을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죠. 네네. 근데 자녀가 출산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이고 자녀가 태어나면 또 퇴근을 일찍 하셔야 되니까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이 또 늘어나게 될 거예요. 현재의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집중해서 내년까지 좀 모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험 정리를 해서 추가 대출 받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보험으로? 예.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월에 생활해야 되는 이자만 6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이고 지금 아파트 대출로 또 9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아, 예,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2년 후에는 150만 원이라고 하는 고정 지출이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지금 소득이 월에 700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네. 적정 저축 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한 250 정도를 월 정기적금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1년에 약 한 3천 정도 3천 정도. 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럼 2년 정도면 한 6천 정도를 모을 수 있겠죠. 네네. 거기에다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발생시킨 해지 환급금 그 부분들까지 합치게 된다라고 하면 대출 없이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출 관리, 그러니까 소득 관리, 지출 관리를 부부가 지금부터라도 함께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네. 자, 어느 정도 또 고민이 해결되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많은 것이 해소가 되었어요. 사실 어떤 방법으로 대출을 또 받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요, 막 희망이 막 생기는. 예, 뭔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목돈 나갈 생각에 한숨만 내신 분들 또 많으실 텐데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홈페이지나 머니톡 콜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모든 고민을 줄여드리겠습니다.